터 잡았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위로 올라가야겠죠? 위로 올라가야겠죠?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용적률. 자, 용적률의 한문적인 해석은 어떻게 해요? 넣다 용자, 쌀 적자, 터 잡았으니까 그 땅에서 얼만큼 쌓아 올릴 수 있느냐,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즉 수직적으로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어떤 건물 보면 30층짜리가 있고 어떤 건물은 5층짜리가 있고 어떤 건물은 4층짜리가 있고 그건 다 용적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용적률은 얼만큼 수직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터 잡았으니까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근데 한문적인 해석이고 용적률은 어떻게 정리해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이 뭐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 항상 모든 기준은 대지 면적이죠? 그래서 땅에서 건물 짓는 것이니까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분모는 대지 면적이에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만. 더 구체적으로는 지상층의 연면적을 얘기해요. 근데요, 유리니까 곱하기 100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연면적은 그런데 어떻게 구해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죠. 바닥 면적 합계. 자, 예를 들면 이게 3층짜리 건물이에요. 1층, 2층, 3층. 1층의 바닥 면적이 100, 2층의 바닥 면적이 100, 3층의 바닥 면적이 100. 그럼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예요? 바닥 면적 합계니까. 이게 연면적이 얼마라고요? 예, 300이다. 그죠? 연면적. 그럼 건축 면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을 때 건물이 대신 깔고 있는 면적이 건축 면적이고. 그래서 여기는 각 층의 바닥 면적이 건축 면적과 같은 거예요. 건축 면적은 터라고 그랬잖아요. 터. 하늘에서 내려보면 가로와 세로가 100제곱미터 종이가 3장 포개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건축 면적이고, 그리고 연면적은 그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게 연면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건축 면적은 건폐율, 연면적은 용적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연면적이 300이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땅에서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이 200%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그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연면적은 얼마냐? 얼마를 지을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얼마예요? 연면적은? 연면적은 대지 면적이 2배 아닙니까? 2배죠? 그죠? 자, 우리 추억의 책가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공부잖아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어요? 건축 연면적 곱하기 100은 유리니까 그죠? 이것은 는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연면적 얼마냐 이거 지금 우리 관심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0이다. 1000제곱미터다. 근데 용적률이 200%다. 그러면 이 땅에 쓰이실 연면적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 띄워버리면 되겠죠? 유리니까. 그죠? 그러면 연면적은 용적률이 200%라는 것은 연면적은 그 대지 면적의 2배라 이 말이잖아요. 대지 면적 2배죠? 바로 이게 바로 나와야 계산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용적률이 300%면 연면적은 대지 면적의 3배. 그러니까 여기는 200%면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은 2000이 될 것이고 용적률이 300%면 3000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3000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2000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용적률이 500%입니다. 연면적은 대지 면적의 5배. 용적률이 1000%면 연면적은 무조건 동글뱅이 2개만 띄우면 되잖아요. 연면적은 대지 면적의 10배. 그러면 1000 곱하기 10 하면 연면적이 만이라는 이야기, 그 대지 면적 10배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용적률이 1500%.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15잖아요. 15배죠? 그 대지 면적의 대지 면적이 15배죠? 용적률이 230%입니다. 연면적은 대지 면적의 2.3배죠? 1000 곱하기 2.3 하니까 2300이 되잖아요. 이 개념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용적률이 80이면
용적률이 80이면 연면적은 대지 면적의 0.8배. 80이니까. 100% 동그라미 2개 띄어야 되잖아요. 100%니까 1배니까 80이면 0.8배잖아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용적률이 80이면 100%가 한 배니까, 그죠? 그래서 용적률이 200%다, 용적률이 300%다, 500%다, 400%다.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아까 터잡았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제일종 전용주가 용적률이 100%다 그러면 그 대지 면적이 한 배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까 터가 500이었으면 용적률이 100%면 대지 면적 1000이면 연면적이 1000이죠. 그러면 여기는 터 500짜리 잡아놓으면 몇 층 올라갈 수 있어요? 500, 2층 올릴 수 있죠? 합이 총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니까. 그죠? 그럼 용적률이 2000이면 어떻게? 500 터 잡으면 500짜리, 바닥 500짜리 몇 개 올릴 수 있어요? 4층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을수록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용적률이 개념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용적률을 계산할 때 이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산입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지을 수 있는 총 용적이 예를 들면 아까 3000인데 건물이 들어선 공간이 그 3000에 안 들어가면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 좋은 거예요. 여기에 산입되지 않는 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 용적률 계산할 때 건축 연면적에 불산입하는 건 4개 기억하셔야죠. 뭐뭐 있습니다. 지주, 대피. 용적률 계산할 때 건축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 무엇은?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용적률이란 지상에서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이 안 들어가요. 지하 100층이든 1000층이든 10,000층이든 아까 그 2000에는 그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안 는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죠? 지하층의 바닥 면적. 그러면 그리고 또 지상층이라도 무엇은 포함 안 해요. 여기가 1층에 부속 용도의 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이 주차장 면적은 지을 수 있는 총 용적에 포함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지상층에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도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경사진 형태의 지붕의 대피 공간의 면적. 자, 이거 우리 건축법 시간에 제가 요거를 이렇게 그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H가? 네? 헬리포터죠? 헬리콥터가 뜨고 내리는 피난시설인 헬리포터 설치. 우리 건축법에서는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옥상에는 헬리포터를 설치하라고 그래요. 이 H를 설치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헬리포터는 그 지붕이 평지붕일 때 헬리콥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것이지 경사진 형태의 지붕 같은 경우는 헬리콥터가 못 내리죠. 그래서 헬리포터 설치 건물이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지붕이면 그때는 헬리콥터가 못 내리니까 그 아래에다가 대피 공간을 만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경사진 형태의 지붕 아래 대피 공간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잠실에 롯데타워 있잖아요. 몇 층이에요? 123층짜리. 우리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 안전구역을 만드는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30개층마다 초고층 건축물은 30개층마다 그 일부 지역에다가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라고 해요. 피난시설은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으면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4개. 뭐라고? 지주, 대피.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지주, 대피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용적률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있겠어요? 만약에 건축 제한하고 용도 제한하고 건폐율 제한만 하고 용적률 제한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총 규모 제한이 없으면 제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인데 저는 하늘 끝까지 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늘 끝까지, 어떤 1층, 도시가 들쑥날쑥 하겠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은 총 규모를 규제하는 거예요. 지을 수 있는 총 용량을 규제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용적률 적용도요. 아까
건필처럼 어떻게 여러분은 용적률을 적용하냐면 똑같이 법률과 대령이 정하는 최대 한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천시에서 건물 지을 때는 건필 용적률을 인천시 조례 적용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건필처럼. 그런데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 다르니까 조례는 무엇을 위반할 수는 없어요?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죠. 그러면 여기 이 법령도 암기해야 됩니까?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그죠? 제가 건필 용적률은 매년 하나씩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행히 이제 용적률보다 건필 나오면 더 우리는 쉽지만 용적률은 더 건필보다는 더 잘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용적률이 나왔으니까 상대적으로 건필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용적률 또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필 용적률은 무조건 기준이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부터 이해를 하시고 정리하셔야 돼. 주거적의 범상 최대치가 용적률이 500%라는 얘기예요. 용적률이 50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연면적은 그 대지 면적의 몇 배라고요? 그 대지 면적의 5배란 이야기죠? 이게 맥스잖아요. 대지 면적 5배. 그러면 자, 우리 법에는 최소, 취소, 예를 들면 제1종 전용적은 50에서 100 사이에서 조례 정한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최소도 암기해야 되고 최대도 암기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죠. 최소는 하나의 공고적 사항이니까 암기할 필요 없어요. 최대만 기억하면 됩니다. 조례가 최대치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최대치만 적용하면 되죠. 자, 1종 전용 주거지역의 용적률의 최대치는 100%입니다. 용적률 100이란 말 무슨 말 이해되죠? 대지 면적이 1배란 이야기잖아요. 대지 면적 1배, 그죠? 연면적은 대지 면적이 1배란 이야기죠. 그 개념부터 이해하시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외워요? 플러스 50씩 달려주면 되죠. 100, 150, 200, 250, 300. 100, 150, 200, 250, 300. 3종이니까 300이고 그리고 항상 준주거적은 주거적과 일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건필도 70이었고 용적률도 준주거적과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는 주거적의 범상 최대치와 일치합니다. 이거 중에 어느 놈은 한 놈은 일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주거적이 500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3종까지는 플러스 50씩 잘해주시고 그리고 준주거적은 법률상 최대치와 똑같이 500이다. 이렇게 대지면적 5배죠. 그러면 상업적은 법률상 최대치가 1500%. 1500%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대지, 그 땅의 면적에 몇 배를 질 수 있다고요? 15배 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마어마하죠. 15배면. 그 대지 면적 15배면, 그죠? 상업적은. 자, 이 상업적은 중일육으로 나누는데, 어디가 15배겠어요? 당연히 중심상업. 아까 건필도 이게 90이었잖아요. 최대 맥스였잖아요. 그래도 중심상업적은 법률상 최대치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일육은 하고, 마이너스 200씩 감소한다. 1500, 1300, 1100, 900. 주거적은 3종까지 플러스 50. 상업적은 마이너스 200. 중일 6은 하고, 순서대로 용도적을 외워놓으셔야 건표 용적률 암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일준, 중일 6은 1500, 1300, 1300, 1100, 900. 그리고 공업적. 이게 틀리기 잘 쉬운 게, 아까 법률상 건필, 주거적, 공업적 다 70, 70이었거든요. 근데 용적률은 주거적의 용적률의 맥스가 클까요? 공업적의 용적률 맥스가 클까요? 주거적이 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업적이 클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공업적은 맥스가 400이고 주거적은 맥스가 500이에요. 그러면 준주거적의 용적률이 클까요? 준공업적의 용적률이 클까요? 당연히 주거적이 크다고 했으니까 준주거적이 500이고 준공업적이 400일 거 아니에요. 준이 일치하니까. 범위상 최대 일치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준공업적하고 준주거적을 잘 물어봐요. 물론 암기가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느낌상으로는 왠지 준공업적이 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잘 틀리는 부분입니다. 주거적이 공업적보다는 큰 겁니다. 용적률이. 자, 그러면 공업적은 전일준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354 플러스 50씩 300, 350, 400. 당연히 400이 준공업적이겠죠. 공업적의 최대치와 일치한다. 354. 주거적은 3종까지 플러스 50. 공업적은 상업적은 마이너스 200. 공업적은 플러스 50. 그래서 50, 마이너스 200, 플러스 50. 그럼 주상공이 건물 짓는 땅이니까 이렇게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녹지적은 법률상 최대치 용적률이 얼마예요? 100이죠? 아까 건폐율은 20이었잖아요. 다 20이었는데 용적률은 100%. 대지 면적이 1배죠. 근데 녹지적은
보존 녹지,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나눠지는데 아까 다 건폐율은 20이지만 용적률은 달라요. 그 중에서도 보존 녹지가 제가 토지 규제가 가장 강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대지 면적만큼도 못하는 놈이야. 이놈. 불쌍한 놈이에요. 보존 녹지는 용적률이 80%입니다. 대지 면적의 0.8배만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을 수 있는 용량이. 그죠?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 극과 극, 중심 상업적은 대지 면적 15배를 지을 수 있고 그 땅의 면적에 보존 녹지적은 그 땅의 면적이 0.8배밖에 못 짓는다는 이야기잖아요. 80하고 1500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만큼 상업적인 토지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땅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보존 녹지만 80, 자연 녹지, 생산 녹지는 100. 그리고 비도시적은 건물 짓는 땅 아니니까 아까 건폐율 얼마였어요? 건폐율 20이었죠? 용적률은 80이야, 80. 단 계획관리자만 건폐율은 아까 앞에서 40이었고 용적률은 100%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계획관리적의 건폐율 용적률은 도시가 아닌 지역은 너무너무 쉽잖아요. 도시가 아닌 지역은 20, 80이다, 그죠? 20, 80이고 단 계획관리장만 100하고 40하고 100이다. 계획관리장만 플러스 20을 더 얹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적이 좋은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페이지에 있는 118페이지, 119페이지, 118페이지는 요 표 암기하셔야 돼요. 이분들 서서히 하셔요. 나중에 시험 보기 전까지 본을 앞날 외우겠다 그러다가 못 외우고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외우셔.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 이러고 뭐 계속 나오거든요. 나올 때마다 틀리고 그럼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꼭 지금부터 열심히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면서 외우면 한번 외워놓으면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이제 공부가 되면 아까 별도적 건폐율 용적률 취계수 공농국 축사사 678 백발백 중에 있었죠? 그 내용이 이제 119페이지에 있고요. 자, 그러면 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요 특례 조항들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은 우리 기본서는 어디 있냐면 기본서는 거기에 있는 용적률의 특례, 그래서 이제 119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기타 용적률 적용의 특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몇 개, 거기에 있는 니은번 T 넘겨보시면 방제 재예방시설 나왔죠? 니은번 여기 하나 체크해 놨고, 그 다음에 니을번에 요거 체크해 놨고, 니을번에 여기 체크해 놨고, 그 다음에 미음번 참고시설 체크해 놨고, 그리고 비읍번 기부 체납하는 것, 용적률 완화. 이거 체크해놨어요. 체크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공부, 지금 안 되신 분들은 보지 마시고, 나중에 공부가 다 되면, 요거 정리 다 되면, 이 부분은 나중에 다음 과정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자, 거기만 체크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용도적을 배웠어요. 용도적이 지정되면서 아까 건축 제한도 배웠고, 그리고 규모 제한, 건폐 용적을 배웠죠? 용도적이 있는 이유는 이런 건물의 용도도 제한하고 건폐 용적률도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적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